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휴림 로봇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1일, 시간이 몇 시죠? 3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네요. 자, 1월 11일 일요일이고요. 또 내일 우리 휴림 로봇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은 휴림 로봇 이 종목의 이 정체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제가 뭐 늘 구두상으로만, 자, 이때 뭘로 올랐고, 이때는 뭘로 갔었죠? 지금은 이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입으로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휴림 로봇이 어떤 재료를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신다라면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력들이 특성이 명확하죠. 뭐 기사를 항상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마다 좀 내보내서 올리는 그런 포인트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는 어떤 기사가 나올지, 앞으로 이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최고점이 어딜지도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제가 앞전에 휴림 홀딩스죠. 이 대주주가 이제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점검해 왔었는데, 이 기간적인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것도 맞는데,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좀 놓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 세력들이 과연 휴림 로봇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를 한번 유추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먼저 강조드리고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할 건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요 100% 공짜입니다. 그래서 용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저희 채널은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 자, 우리 휴림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음 같아서는 신고가라고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좀 지켜는 보자 라는 차원에서 파이팅 적어주시고, 자,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참여 점수를 반영해 준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세까지 붙을 수 있겠죠. 영상을 봐주시고 휴림 로봇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있구나 라고 판단되면요, 자, 금요일 날에는 어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붙는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 다시 점검해 볼게요. 자, 공시 자체는 언제 나왔죠? 자, 휴림홀딩스, 휴림 로봇의 대주주입니다. 12월 29일 날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지분을 팔 거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대주주 치고도 지분이 굉장히 낮죠. 6.56%의 이제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 요거죠. 일단 계획을 발표했어요. 250만 주를요 6,200원에 팔겠다. 거래 금액은 대략 155억 원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기간이 중요하죠. 기간이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요 기간 동안, 대략 한 달이 되는 요 기간 동안 우리는 요거를 매도할 거예요 라고 공시를 한 거고요. 자, 이 내용이 재밌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자, 증권사 중 개인을 통해 3자 매수자를 물색하여 매도할 예정. 어쨌든 요 내용상으로는 아직 제3자 매도를 받아줄 주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제3자가 정해지면은 요 기준으로 우리가 장외 매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만약에 장외 매도가 안 된다면 제3자가 등장이 안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요 거래 기간 내에 장내 매도를 하겠다, 장중에, 정규장 중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이 말은요 6,200원에 안 팔고 더 고가에서도 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기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1월 30일 이전에 휴림 로봇의 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는 저의 생각이지만 어쨌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또 여기 썼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상 수량 및 단가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고자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 보고자법에 따라 거래 금액이, 요게 포인트예요. 70%에서 130% 범위 내외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은요, 요거에 대한 이제 기준이 이제 픽스가 된 거예요. 155억 원에 대해서 이 금액 기준으로 70%나 혹은 30%까지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대략 계산해 볼까요? 155억이니까 150억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단순 계산. 자, 여기서 130%를 계산해 보면요. 대략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맥스 20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정확하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130%니까 맞네요. 200억이 넘죠. 대략 200억까지도 우리는 계획을 바꿀 수 있어 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기준은 픽스인데 이거는 유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수량을 적게 팔고 취득 처분이죠. 처분 단가를 올리게 되면은 이 금액도 맞출 수 있죠. 자, 반대로 수량을 올리고 취득 단가를 내린다.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 일단 맥스치로 잡아볼게요. 이 수량을 고정으로 봤을 때 과연 이 6,200원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그거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250만 주, 8,000원의 단가로 매도를 하게 되면 200억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휴림 홀딩스가 주식수를 이제 고정으로 가져갔을 때 매도 단가를 우리가 대략 맥스로 예상할 수 있는 게 한 8,000원 언저리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일단은 현재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전제 조건은 제3자가 등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일단 뭐 투자 경고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1월 30일 이전에 분명히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저점은 우리가 이 8,000원 언저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좀 풀어보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자, 요게 핵심이에요. 거래 금액이 70에서 130% 범위 내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금액을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155억 원으로. 이랬을 때 최대 30%가 증가까지는 허용이니까 200억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고, 그 말은 자, 이 주식 수는 고정으로 봤을 때 매도 단가를 8,000원 언저리까지는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8,000원의 단가를 지금 산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주식 수를 줄이고 단가를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요거는 이제 고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취득 단가가 올라가는 게 휴림 홀딩스 입장에서는 베스트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월 30일이 이제 시점이다 보니까 그 전에 주가를 더 올리고 주가가 좀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마 휴림 홀딩스가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라면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 해드릴 거니까 해주셔야 될 게 있죠. 자, 꾸준한 시청.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 자,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제가 추가적인 휴림 로봇 내용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꼭 시청해 주시면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가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림 로봇이 이제 종목의 특성을 좀 언급해 드렸어요. 제가 이때 항상 테마주로 갔어요. 이때도 테마주였고요. 자, 지금도 테마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얘네가 진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사를 내보낸다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요때는 뭐 너무 많이 말해서 제가 지겨울 정도로 아마 아실 거예요. 6월 달에 뭐 SK 동맹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죠. 6월 달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2월 14일 날. 또 요것도 이제 결국 AI 로봇 기술 협력 SK랑 엮였어요. 자, 요거는 휴림 로봇 주가 상승이 이제 SK 인수설이었다라는 10월 17일 날 기사가 나왔죠. 자, 이때 모두 다 보시게 되면 2월 달이죠. 2월 달에 기사 내보내고 주가 올리고 조정 주고 매집하고. 그렇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6월 달에 또 기사 내보내고 주가 올리고 거래량 없이 떨구면서 매집하고,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정확하게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의 하단을 지켜줍니다. 여기를 안 깨죠. 왜? 원래대로라면 매집했다라면 더 내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깨지 않고 주가를 올려주는 과정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SK 인수설 기사가 요날 나왔어요. 2월 17일 날 나오고 그 다음날 요날 기사 내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보냈다. 과거 사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높게 갔을 때 이때죠. 저는 사실 이때 왜 갔는지 머릿속에 다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구글에서 이렇게 치면은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휴림 로봇 특징주 이낙연이라고 치면 여기 나오네요. 기사가 20년도 10월 23일입니다. 자, 이낙연 동생 이기현 씨 삼부토건 투자 휴림 로봇 날았다. 이낙연 정치 테마주로 엮였었죠. 20년도 10월입니다. 이때죠. 자, 20년도 10월. 정확하게 요 구간에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 이낙연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얼마 간 거죠? 2,000원 부근에서 5,900원, 6,000원까지 갔네요. 대략 한 4배 정도 올렸다. 근데 이후에 더 많이 가죠. 이낙연 정치 테마주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요 구간 휴림로봇의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던 구간이요. 요게 좀 골 때려요. 요 구간에서가. 자, 여러분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해당 종목이 어떻게 갔는지 보시려면 종목명 치고 특징주 치면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윤석열로 검색해 볼까요? 아, 여기 나오죠. 자, 휴림로봇 주가 급등. 윤석열 당선인 정책 호재. 나왔던 시기가 22년 5월 4일이에요. 22년 5월 4일 언제죠? 자, 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 근방이네요. 자, 이 구간이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올렸는데, 자, 요 구간에서 또 다른 기사가 나와요. 뭐가 나왔죠? 이거죠. 6월 2일에는요. 이게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M&A에 대한 뭐 정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휴림로봇이 인수 대상인 것처럼 이런 특징주 기사가 나오죠. 이걸로 또 6월 2일 날, 자, 언제죠?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휴림로봇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던 그날이네요. 6월 2일. 그쵸? 자, 이날 고가가 25%를 찍고 이때부터 이제 주가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바닥까지 1,000원까지 내려오고 다시 바닥에서 어때요? 자, 매집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는 거래량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자, 항상 원하는 시기에 기사를 내보내고 주가를 올리고, 자, 과연 마지막 이제 피날레를 향해 가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드는 구간에서 일단은 의심스러운 공시는 나왔어요. 자, 본인들의 지분을 팔기 위해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왜 하필 거래 종료일이 2월 27일일까? 이유 말씀드렸죠. 3월 달부터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이 말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어찌저찌 계속 잘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가 썩 좋지 않죠. 휴림로봇은. 자,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 거의 5년 동안 매년 적자였습니다. 신기한 건 매출이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1,300억까지 24년도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매출이 나오는 회사는 맞는데 왜 자꾸 적자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27일 이후부터는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 있다 보니까 과거 사례를 한번 검색만 해도 나와요. 휴림로봇 감사보고서라고 이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요. 25년 3월 달이죠. 거의 말일에 돼서야 이제 감사보고서 적정이 뜨면서 10% 상승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보이시죠? 자, 요거는 같은 날이긴 한데, 자, 돌아온 상패 시즌. 자, 감사보고서 제출을 미룬 기업이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휴림로봇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24년도에는 투자주 환기 종목이 이제 해제됐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갔어요. 환기 종목까지 갔었고 실제로 이게 풀려서 상한가를 갔다. 일단은 재무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임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휴림홀딩스가 일자적인 부분으로 왜 2월 27일로 잡았을까라고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굳이 엮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이제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게 일자를 27일로 자 2월 말로 잡아놓은 게 조금은 좀 이상했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고요. 어쨌든 뭐 휴림로봇의 종목 특성은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이때 올라갔던 거 정치 테마주 이낙연으로 엮였고, 자, 이때는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엮었는데, 자, 마지막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때는 삼성전자 M&A로 또 엮었죠. M&A 특징주 기사로 25%를 보내고 그날이 사실 마지막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던 날이었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다시 한번 1년 동안이란 기간 동안 거의 매집을 해오면서도 기사를 본인들이 원할 때 항상 내보냈었죠. 그리고 나서 SK 인수설 내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로봇 산업의 이제 섹터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죠. 트럼프의 행정명령도 이제 남아있고, 제가 좀 요게 좀 눈에 보였습니다. 이제 CES가 마감되는 과정에서 로봇 가격이 2만 달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자, 요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사전 주문 가능하다. 자, 2만 달러에 26년 3월부터 배송이 시작이 된다라는 문구가 보였다라고 해요. 이 말은 이제는 양산이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구나.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로봇주 이제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요.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나올 거고요. 사실상 이제 매출과 관련 없는 기업들이 나눠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이어지겠죠. 그런 종목들은 계속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결국 테마로 엮인 종목들은 주가가 좀 내려갈 여지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고요. 휴림로봇은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세력들이 엑시트가
됐냐 안 됐냐. 결국 엑시트 못했으면 결국 주가 더 올려서 본인들의 물량을 다 털어내야 되잖아요. 아직 그런 흔적들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증거는 결국 이제 거래량이죠.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지표,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래량을 좀 추적을 하면서 세력들이 물량이 나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그런 흔적들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좀 다뤄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건 요거였죠.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던 요 구간에서도 분명히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요거였죠. 자, 밑에서 매집을 강력하게 해왔던 이 구간에서 어때요? 거래량이 빵빵 터지죠. 근데 이 구간에서는 어때요? 거래량이 완전 말라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량 거래를 터뜨렸던 이 물량들을 과연 여기서 엑시트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강조드렸어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재료가 하나 등장을 했죠. 이 구간에서 12월 초쯤이었을 거예요. 자,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로봇 행정명령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로 인해 로봇 섹터 흐름이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CES 일정도 같이 겹치면서 이런 큰 상승을 보여줬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세력들의 물량이 엑시트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보통 이거를 만약에 한 파동으로 봤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전환사채 세력들 물량 종목들은요,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서도 제가 그거를 좀 대입을 시켜봐서 정확하진 않지만 살짝 라인을 깨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리바운드가 나왔다. 근데 요거를 만약에 한 파동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 그래도 우리가 요 라인을 한 파동으로 봤을 때 절반 구간이 대략 한 5,600원 라인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아마 생각을 하더라도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차트적인 해석을 좀 더 해보자면, 자, 아직 하단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요. 이제 슈림로봇의 특징이 요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산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자,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던 요 파동,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려주고 계속해서 요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하단 추세선은 살아있죠. 이렇게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라운드 피겨인 6,000원이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기술적 분석도 우리가 같이 참고를 하면서 플러스 공시 내용, 과연 슈림홀딩스의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공시도 추적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수급은 사실 저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진짜라고 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자, 외국계 창구를 이용해서 소위 말해 주포 역할을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같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다뤄드릴 거니까 해주셔야 될 게 있죠. 구독이 필요하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이어서 또 우리 슈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이제 종목이잖아요. 종목. 가장 중요한 게 예상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0%를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이거 갈 것 같은데요로 말하진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장에서 이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무상증자를 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어때요? 무상증자가 진행됐던 최근의 종목들이 나오죠. 대한제강, 뷰티스킨, 이지케어텍, 저스템, 이런 식으로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만큼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무슨 뜻이죠? 무상증자가 테마로 만들어지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만 하더라도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호재 공시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은 100%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테마로 가면요, 이런 종목들이 1000%씩 올라가거든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 얘가 이제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습니다. 대장주였고요. 그 결과 저점에서 무려 1300%가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요, 점상을 3번 가고 또 추가로 상한가를 3번 갔습니다. 6일 동안 6연상을 간 대장주였다.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이제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합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도 많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요 무상증자가 가능하다.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맞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지 않습니다. 유보율이 2000%도 안 된다. 대기업치고 굉장히 작은 편인데, 자, 이번에는 현대차의 유보율입니다. 자, 현대차는 한 7200%.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얘도 사실 제 기준에서는 높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얘는요, 유보율이 7500% 아니고요, 75000입니다. 자, 현대차 7200%. 자, 얘는 근데 현대차의 13배. 이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한 500%만 되더라도요, 요거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어때요? 75000%입니다. 자, 이 정도면 사실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요, 20대 1도 우습죠. 30대 1도 그냥 진행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2000%도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지금 당장 20대 1이 예상되니까 2000% 갈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유보율이 무려 75,000입니다. 자, 이 정도면요, 충분히 5대 1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납득이 좀 되시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330% 갔는데,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2대1밖에 안 돼요. 2대1 진행하고 330%를 갔죠.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자, 무상증자, 얘는 3대1 했습니다. 3대1 진행하고 300% 갔어요.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좀 무상증자를 많이 했습니다. 8대1을 진행했고요. 8대1 하고 1300%. 충분히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거 이상도 가능하죠. 유보율을 봤을 때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지금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500%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높죠.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휴림노브 전량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휴림노브는 아직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일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 이 종목도 예상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요 높습니다. 자, 이게 장점이 있죠. 손절은 짧게 잡을 수 있는데 수익은 길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다라고 하죠. 그만큼 수익률이 높습니다. 예상 수익률이 500%다 보니까 정말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 원 정도 진입하셔도 요거 진짜로 시나리오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요거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셔도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이제 엔터주가 좋아 보이거든요. 26년에. 엔터주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얼마 정도 보시면 좋을까요? 한 1년? 너무 길죠. 자, 6개월? 이것도 너무 길어요. 그죠? 자, 애초에 이런 기간이면 제가 준비도 안 했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요, 단기간에 올랐어요.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가고,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죠.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었죠? 자, 시장 상황이 근거입니다.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실제로 무상증자 쏜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자,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보셔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무상증자 했다, 무상증자 했다. 자, 그만큼 시장이 무상증자, 무중이죠. 무중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 테마로 가고 있다. 세력들이 당연히 요거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만간 이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인생 바꿔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은 만큼 우리가 소액은 한번 베팅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액은 추천드립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문자로 2글자 남겨주세요. 자, 휴림 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고 싶어요 하시는데 뭐 선택적인 부분이라 뭐 상관은 없는데 공시가 나오면요 진입이 어려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점상을 3방 갔는데 이 구간 동안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죠. 그래서 아예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자, 이 구간에서 진입이 될까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거 우리 그만하자. 자,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입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과 스토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월 11일이죠. 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뭐 저녁 시간은 안 됐지만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저녁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 상관하지 마시고 바로 보내주세요. 010-2809-2562 이쪽으로 휴림이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내일 12일이죠. 내일 좀 오후장에도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실 텐데 요게 뭐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요 문자 보내는 창에서 요 위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될 거 바로 2글자 휴림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월요일 오후장에는 제가 꼭 안내를 드려서 진입해 볼 수 있게 맞춰보겠습니다. 자, 다시 휴림 로봇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개인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은 이제 대주주 매도 일시인 것 같습니다. 대주주 휴림 홀딩스가 1월 30일부터 이제 매도를 시작할 건데 과연 제3자에게 팔 건지 혹은 본인들이 직접 장중에 매도를 할 건지 요거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는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휴림 홀딩스가 팔 수 있는 맥스치 대략 한 8,000원 언저리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앞으로 휴림 로봇이 여기가 지금 고점이라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전환사채 물량들이 항상 최고점에서 팔지 않습니다. 보통 올라가고 어때요? 이렇게 횡보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합니다. 어차피 전환가액보다 위에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휴림 홀딩스 역시도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더 올려쳐주고 주가가 내려온 다음에 뭐 횡보 혹은 조정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휴림 로봇이 휴림 홀딩스죠. 휴림 홀딩스가 가장 많이 본인들이 남길 수 있는 단가는 8,000원이다.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가격 근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요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뭐 추가 공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마지막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창 우리 많은 휴림 로봇 주주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 적어주시면 이것 또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